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 꿈 계속 꾸어도 되는 건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도 상가 건물들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죠. 발표되는 데이터를 봐도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품을 직접 팔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 공실률을 말하거나 상가 공실률을 말할 땐 중대형 건물만 데이터로 잡힌 것을 말합니다. 소형은 데이터로 보기가 어렵죠. 건물 공실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잘 아시죠? 초대형 복합시설인 원그로브라는 것이 있는데 준공을 한 달 앞두고도 공실률 100%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그로브는 국민연금공단이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대규모 사업인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프게 생겼다 이거죠. 국내 부동산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가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원그로브는 지금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연면적으로 보자면 약 46만 309제곱미터니까 여의도의 IFC몰과 좀 비슷합니다. 축구장 64개 정도를 합친 크기와 비슷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지은 곳인데 결과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강서구 마곡지구는 서울의 전통적인 업무 권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피스 빌딩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한때 초등학생들에게 미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건물주요 라고 대답하는 만큼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쩌면 온 국민이 건물주의 꿈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의 꿈이 임대료 받고 사는 게 꿈이면 이 원초적인 경제는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건물주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2분기 서울 지역 오피스 공실률을 보니까 2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 서울 중에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강남 지역인데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따진다면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GBD, CBD, YBD 이렇게 나누는데요. GBD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업무지구를 말하고 CBD는 광화문, 시청 주변의 종로, 중구 일대 권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YBD 그러면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마포와 영등포구 일대 권역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강남 업무지구 GBD 공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2.7%입니다. 공실률이 2.7%면 이거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2.7%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겁니다. 또 공급자분들은 이런 낮은 공실률을 대면서 새 건물 분양만 받으면 대박이다 라고들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 공실률은요 중대형 건물의 공실을 집계로 나타내기 때문에 중소형 건물 집계는 보통 빠집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표영호TV 구독자님들은 오늘 이 영상 보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형 빌딩의 경우 임대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산 건물주분들 이제 빚더미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간혹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 많이 실리죠. 뭐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 뭐 이런 기사.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 유리씨가 2020년에 128억을 주고 산 5층짜리 건물이 4년 새에 100억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한때는 누가 한남동의 모 아파트를 50억에 사서 120억에 팔았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나도 빌딩 사고 싶다, 뭐 건물 사면 다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유리씨가 샀을 때가 2020년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100억 정도 올라서 한 230억 정도 된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건물을 유리씨가 샀을 때 채권 최고액이 126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빌린 돈은 105억 정도 되겠죠. 실제 빌린 돈보다 채권 최고액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도 한 20% 정도 더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출을 82% 풀로 받아서 샀을 텐데요. 그동안 이자 많이 냈겠죠. 자, 이게 좀 유리씨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2020년에 샀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현재 추정 가격이 100억 정도 올랐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막상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으면 당장 안 팔리거든요. 왜 안 팔리냐면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2019년, 20년에는 아파트든 빌딩이든 뭐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게 20년, 21년, 22년 초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21년과 22년 그때 건물을 샀다 라고 하는 분들 정말 지금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최고가에 산 분들은 임차도 안 들어옵니다. 비싸니까. 은행 이자는 매달 내야 되죠.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지만 자기가 최고가로 샀을 때 그 가격에 거기다가 은행 이자까지 얹어서 매물로 내놓기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분들은 요즘 빌딩 값이 이렇게 올랐구나 착각할 수 있겠죠.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표용호TV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오피스 투자 수익률의 경우는 1.69%, 중대형 상가의 경우가 1.09%, 소규모 상가가 0.93%, 또 집합 상가의 경우는 1.38%로 조사가 됐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건물 푸어, 빌딩 푸어, 상가 푸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으니까 건물도 안 팔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공실률을 보니까 오피스의 경우가 8.6%, 중대형 상가가 13.8%, 소규모 상가는 8%, 그리고 집합 상가가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건요 언제까지나 조사된 수치일 뿐 조사가 안 된 소형까지 합치면 공실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서울의 경우는 성수동이 정말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는데 이렇게 반짝 핫플레이스로 뜨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선점하신 분들이라면 가격 상승의 맛을 볼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지금 최근 몇 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성수동에 들어가는 순간 젠트리피케이션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빌딩, 수익형 부동산들이 아주 큰 폭으로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가 떨어진 가격의 건물들도 사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0년 전에 4천억 원이 넘었던 빌딩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의 한 사무실 빌딩이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딱 되면서 11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최고 중심부 맨하튼에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이 건물 지난 2006년에만 해도 매매 가격이 4,500억 원 정도 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가치가 116억 원이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 땅에 오피스 빌딩이나 또는 최고급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는 곳이 많이 있죠.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남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없어서 못 판다가 아니라 있어도 사줄 경제 주체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서울 강남에는 매물로 나와 있는 꼬마 빌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건물도 공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건물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미래에는 오를 거야 라는 인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제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들의 가격을 여러분 잘 보시면 21년, 22년 최고가를 넘어서는 매물 가격들이 있죠. 그것을 보고 그게 시세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시세가 아니라 매도 희망가입니다. 서울 강남이 한때는 건물을 부수고 오피스텔을 짓거나 또는 아주 비싸게 하이엔드라 이름을 붙여서 분양만 하면 마구 달려들어서 분양 받아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땅 저 땅 가리지 않고 사들이는 바람에 꼬마 빌딩 값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장면을 지켜보던 분들이 꼬마 빌딩을 아주 비싸게 사서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니 아파트 값도 다시 오르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공급이 앞으로 없다라는 공포 마케팅, 그리고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 뉴스에서 접하는 공포로 인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엄청난 위기에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많은 건물주는 더 이상 간물주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인지하시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표용호TV 건물주가 더 이상 간물주가 아닌 세상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